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항공기 안전과 경제성 문제가 제기되며 추진이 잠정 중단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흑산도 공항 재추진을 위해 경제적 타당성과 조류 충돌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환경 보존에 대한 지역 환경 단체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흑산공항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추진 배경과 또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천사대교 완공과 더불어서 흑산도공항 건설이 우리 목포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흑산도공항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한 1,83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활주로 길이가 1.2km, 50인승 내외의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 가능한 그런 공항 건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에 착공이 돼서 2021년 완공 목표였었는데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건설과 관련해서 심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안군과 목포권의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측에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과 또 안전성과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반대적인 입장에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의 상황은 경제성, 그리고 안정성, 환경성,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제출을 하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단시간에도 준비가 되지만 철새 이동, 그러니까 조류 이동 같은 경우는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딜레이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흑산도 공항이 건설함으로써 그에 대한 손해, 또 이익, 혜택이 흑산도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당 주민들, 해당 당사자인 흑산도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전혀 철저히 무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앙정부, 그래서 국립공원위원회라든지 또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지금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즉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책사업이면서도 단지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흑산도공항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 어떻습니까? 흑산도의 공항을 맨 처음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과 같이 국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선 4기 때 신안 군수를 지내셨던 박우량 군수님께서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최초로 시작을 됐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책 사업으로 전환을 도모해가지고 그해 이제 9월달에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이제 의뢰하게 됐고, 15년 9월달에는 이제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어요. 기본계획 고시를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작년 9월달에 환경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3번에 걸친 심의 끝에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서항청이나 또는 국토부에서
이미 그 자료 준비는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심의를 언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공원심의위원들 위촉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각 중앙부처에는 각 부처별로 자문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서포트하는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한 100여 명 그 위촉을 해놓고 필요할 시에 그 분야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환경 전문가들로 한 13명을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총 25명입니다만 10명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고 2명은 조계종 그 사회부장이라든가 이 민간단체 여기서 이제 고정직이 있는 것이고 13명인데, 우리가 저 환경 분야라 하더라도 식생이 있고 조류가 있고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식생 전문 분야 전문가들이 조류도 언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성을 논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비행기 안정성까지 이 사람들이 거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주제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단히 잘못된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또 이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국가 그 혁신처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전문가들을 거기다 의뢰를 해라. 그래야지 지금과 같이 그 봐봐 그 나물이다 이 말이에요. 국시모 그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임, 거기서 한 사람을 추천을 했다. 그 사람이 임기가 다 됐다. 그럼 거기서 다시 추천을 의뢰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 인사혁신처에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산공항 필요성과 또 주 핵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흑산공항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큰 팩트만 두 개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어느 도서 섬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은 그것이고, 이제 세부 사항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엔 흑산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는 울릉도, 이 서남해에는 흑산도, 또 서해 쪽에는 서해 5도 이라고 있는데, 울릉도는 이미 공항이 확정이 되어 있고, 백령도에는 올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흑산도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국가 영토 수호 차원도 있어요. 그 가구도, 흑산도 가구도 그러면은 이 철에 따라서 중국 어선들이 수백 척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업을 해요. 그러면 수산 자원이 고갈도 될 뿐더러, 또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가구도 주민들은 우리를 중국 시진핑한테 연결해 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 도서 지방에 대한 섬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너희는 희생만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도 살아가는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은, 섬 주민, 흑산도 주민들은 국방요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뭔가 그러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아쉽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느 도서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도서 주민들이 섬으로의 접근성을 보면 바닷길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다가 흑산도 같은 경우는 1년에 연중 52일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딱 감옥살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이 1년에 52일이 통제가 됐다 생각을 하면 대란이 일어나죠. 그럼 서울 사람들은 교통이 그 편리를 다 혜택을 보고 도서 주민들은 불이익만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여객선은 또 안타까운 것이 대중교통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서민들에 대한, 전국 도서민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예.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와 또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의 철새의 약 한 70% 이상이 흑산도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흑산도가 우리나라를 찾는, 한반도를 찾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흑산도 공항이 건설이 되면 그 이제 갈매기의 특성상, 철새의 특성상 항공기하고 충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기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제 그 사체, 갈매기 사체가 그 인근에, 그 공항 인근에 그 양식장에 떨어져서 그 오염이 되고 또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양식장이 철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답을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교통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960년대부터 한 100여 개의 섬에 공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이 중요한 섬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고요. 또 관광산업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국립공원 내에 이미 6개의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그 공항이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흑산도 공항 건설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정부나 시민사회 단체들의 그런 그 주장에 일본의 예의를 한번 접목시키면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도 환경보다는 주민들의 삶에 국가의 정책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흑산동항 건설 관련해서는 정부도 환경적인 그런 부분, 안전성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필요성의 세 가지. 첫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 기본권의 보장입니다. 섬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강요가 됐었나요? 그래서 이제는 공항 건설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기본 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의 입장에 지금 부딪혀 가지고 건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국토수 말씀하셨지만 국가안전처의 보고에 의하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2018년도 자료입니다만 최근 3년 동안 그 불법 어선 납포, 중국 어선이겠죠. 약간 23만 척이 지금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318척이 지금 납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21세기는 신해양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흑산도 공항이 건설이 되면 해양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그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토균형 발전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안군은 전국 시군에 비해서 경제 발전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낙후된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이라든지 경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흑산도 공항이 건설이 된다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히 관광산업 분야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또 반대 측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접점을 지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해결될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제 생각은 흑산동항 건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산도 공항이 건설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잡고 또 추진해야 하는 겁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흑산도 공항 아마 시간과의 싸움이지 건설은 뭐 될 걸로 확신을 하는데요. 첫째는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천사대교 완공에서 보았듯이
갑작스럽게 이제 막 외지 관광객이 밀려오니까 도로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기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신안군을 찾는 외지인들의 불평 불만이 막 상당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신안군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각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래서 흑산도공항 건설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건설 이후에 외지 관광객을 맞은 그런 SOC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그 친절 교육이라든지 또 신안군 차원에서의 준비,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그렇다면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겁니까? 흑산공항을 건설하기까지는 지금까지 결론을 제가 쭉 한 10여 년간 종사하면서 느낀 건데, 첫째는 신안군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예전과 다르게 특별히 이제 그 공항 지원단, 개발단을 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하고, 공항이 건설 우선 되기까지 과정을 먼저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서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형 항공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거점 공항, 예를 들어서 이쪽 호남권 같으면은 무안공항이 되겠죠. 강주공항하고 무안국제공항 합병을 해가지고 거점 공항에 여러 개의 그 항로, 다양한 항로가 개설이 돼야만이 소형 항공사들이 거기에서 존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형 항공사들이 이 승객 확보 차원에서는 이제 인천공항이라든가 굴지의 큰 공항과 이 거점 공항 간에 지금은 버스로 그 승객을 수송을 합니다만은 소형 항공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관광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흑산도 철새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그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철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행장이 건설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철새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는 텃새, 그 지역에서 사는 텃새가 70%고 30%의 철새가 있는데, 철새는 거쳐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이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그 세타에는 먹이와 물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갈매기 때 그 부분은, 갈매기는 후각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인근 건너편 마을에서 양식장을 하고 여선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쪽으로 많이 지금 쏠려 있는 현상이에요. 그 지역 내에 예리라는 그 항구 내에는 지금은 갈매기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철새 부분도 그 염려할 그런 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환경단체에서 크로즈업 시키니까 그런 것이지 전혀 그런 거하고도 무관하다. 이런 또 식생하고도 무관하다. 식생 분야를 얘기한다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을 3일간의 동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92헥타르를 거기를 다 뭉갰어요. 거기는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역임에도 거기를 올림픽이라는 3일간을 하기 위해서 그 92헥타를 다 뭉겼는데, 그러면 그걸 보고 나려니까 2천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또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환경단체에서 거기는 뭐 하고 있었느냐, 그때는. 그 가리왕산은 식생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정작으로 말리지는 못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식생 3등급, 4등급 되는 흑산도 공항 그 부지를 가지고 환경을 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책 사업인 만큼 흑산도 주민들의 이익과 혜택이 중요시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보존, 경제적 타당성, 조류 출동 가능성 등 이유로 흑산공항은 여전히 답보 상황입니다. 흑산공항 유치를 위한 지난 10년에 넘는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